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의 사회정책, 스포츠 복지와 스포츠 복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지라고 하면 현금 지원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스포츠 역시 매우 중요한 복지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스포츠가 복지로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포츠 복지 정책은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왜 지금 우리가 스포츠 복지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복지의 정확한 정의와 핵심 개념들을 알아보고 이것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 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스포츠 복지 정책의 실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종합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스포츠 복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커졌죠. 반면 소득 격차는 운동할 여유의 격차로 이어지며 새로운 사회 불평등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스포츠는 더 이상 일부 엘리트 선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복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스포츠 복지란 사회 구성원이라면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체계적으로 돕는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시혜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스포츠를 즐길 기본적인 권리, 즉 스포츠권이 있으며 국가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스포츠 복지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스포츠권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권이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스포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1978년 유네스코의 국제 스포츠 및
체육 헌장에 명시된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스포츠 기본법 제4조를 통해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복지 정책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약속 이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복지는 세 가지 중요한 이념적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성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그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는 접근성입니다. 운동하고 싶어도 시간이나 돈이 없거나 집 근처에 운동할 곳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지리적 장벽을 허물어 누구나 쉽게 스포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입니다. 스포츠를 개인의 취미 활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스포츠 복지는 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넓은 의미의 스포츠 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을 많이 짓는 것처럼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좁은 의미의 스포츠 복지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좀 더 집중합니다. 스포츠 강좌 수강권을 지원하는 등 이들이 겪는 스포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촘촘한 스포츠 복지망을 만들어 갑니다. 스포츠 복지가 왜 필요한지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체적 건강입니다. 꾸준한 스포츠 활동은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만 운동해도 1인당 연간 진료비를 약 14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근력과 지구력 같은 기초 체력을 길러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우리가 일상생활을 더 활기차게 보내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 줍니다. 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스포츠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 아주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운동을 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땀 흘려 운동하며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성취감을 줍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건강해지는 자신의 몸을 보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죠. 이처럼 스포츠는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의 힘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스포츠는 세대, 계층, 이념의 벽을 허무는 강력한 사회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축구 동호회에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함께 땀 흘리고 지역 대항 스포츠 경기에서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이웃과 교류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형성된 신뢰와 협력, 즉 사회적 자본은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우는 것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스포츠 복지는 매우 현명한 투자입니다. 국민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병원을 덜 찾게 되고 이는 곧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아픈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예방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이죠. 또한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에너지를 건전하게 발산하면 비행이나 범죄율이 감소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 절감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스포츠 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장 먼저 튼튼한 법과 제도라는 집의 뼈대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스포츠 기본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률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스포츠 복지 정책의 큰 그림과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돈, 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